저 246페이지고 문제집은요 324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해서 주로 이제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좀 책정하려고 미리미리 평가사 시켜서 평가해 놓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거는요 공익 목적으로 이제 평가해 놓고는 제도입니다. 자, 이때 거기 우리 요약집을 먼저 볼게요. 246페이지 보니까 토지하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주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토지하고요 이 주택은요 강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다 미리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이 두 가지에서 물어봅니다.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맨 먼저 기억할 것은요, 얘네들은 전부 다 1월 1일 날짜의 가격을 평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월 1일. 요걸요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우리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걸 공시 기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 기준일 이렇게 합니다. 헷갈리게. 가격 기준 시점을 뭐라고요? 공시 기준일. 1월 1일 날짜의 가격을 언제까지 평가해서 공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맨 먼저 이 전국에 3,3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소유자가 303,000명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인원수는 적겠죠. 어쨌거나 소유자는 몇 명 있다고요? 3,3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찾아낸 거를요 지역마다 이걸 표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준지는요 아주 우수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인 땅입니다. 이 가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모든 면에 있어서 평균적인 땅, 이거를요 표준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요거는요 2월 말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2월 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빠요 안 바빠요? 무지하게 바쁠 거 아닙니까? 뭐 청문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죠? 바쁜데 이거 언제 이거를 50만 필지를 찾아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자, 자, 누구한테 평가를 의뢰하냐면, 조사평가를 다 의뢰하냐면, 자,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다 의뢰합니다. 지역마다마다. 2개 이상의 뭐라고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면 걔들이 실제 평가하는 거고, 자, 결정해서 공시하는 결국은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걸 기초로 해서, 요거 그러면 요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이걸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다. 요거는 5월 32일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6월 1일 날짜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놔야 돼요. 이때 자, 이거는요 2개 이상의 평가 법인한테,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지만, 요거는요 시군구 내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공무원들, 시청이라든가 군청의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공무원들은 평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이걸 나눠줍니다. 시군구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칸칸 채워넣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주택을 알아볼게요. 주택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이런 걸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요 우리 토지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전국에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을 겁니다. 대표성, 모든 면에서
평균이 되는 표준주택을 찾아내서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건 조금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1월 말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2월 말 5월 30일 요걸요 결정 공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해서 공시하는 날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걸요 결정 공시일.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표준주택을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빠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그전에는 한국감정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원에다가 의뢰합니다. 조사평가. 그러면 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에 지부가 다 있어 없어요?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 표준이 되는 주택을 찾아내서 이거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걸요 표준주택가격.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 이거 전부 다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자 요거는 좀 일찌감치 해놨으니까 요것도 일찌감치 한 4월 30일 정도까지는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삐딱삐딱하네요. 자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평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를 나눠줍니다. 시군구에. 요걸 가지고 칸칸 집어넣은 식으로 있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걸요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표준 공동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하나로만 공시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바빠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제주도의 끝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언제 평가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전국에 있는 제주도 끝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보고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정해서 공시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자, 지금부터 얘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 아니면은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보상 기준입니다. 토지 같은 거 수용할 때 보상금을 요걸 가지고 책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 기준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재산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국세 같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별도로 얘는 하나 남기하세요. 우리 개별 공시가는요 각종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환경 부담금 이거 부과할 때도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비주거용은요. 비주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겠지만 자, 내가 이제 2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상가도 이렇게 구분 구역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상가가 있어 없어요? 이거 구분 소유하는 상가 있죠? 이렇게 칸칸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거 이런 걸 여기서는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집합부동산 해주면 돼요.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용어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로 요구에서 나오니까 요걸 기초로 하세요. 자, 요거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은 맨 아래 볼게요. 246페이지 맨 아래 개 같은 거. 일단 개자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개자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 나머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알 수 있죠? 네, 개자 들어가는 것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이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 평가기준, 보상기준. 암기하세요? 평가기준, 보상기준. 그리고 나머지는요, 조세기준. 나머지는요, 조세기준. 그리고 별도로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내 땅이 이 표준지로 돼 있다. 아예 조세는 뭘로 부과한다고요? 개별 공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땅이 표준지로 정해놨답니다.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나요? 내 땅인데 세금 왜 안 냅니까? 그죠? 그때는요, 내 땅이 표준지로 돼 있으면 개별 공시가를 별도로 이 조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정부가 하는 건데 굳이 다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평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주택 가격을 원래는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로 하라고요? 표준주택 가격을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아서 조세를 부과하겠다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헷갈려요? 에이, 간단한 겁니다. 내 땅이 표준지로 돼 있으면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원래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굳이 정부가 다 평가하는 건데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때는요, 표준지 공시가를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공시가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그 밑에 247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요, 반드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가격이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 결정 공시일로부터,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자,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요거는요, 이의 당사자라면, 이의 관계자 혹은 이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이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 있죠?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 결정 공시한 자,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결정 공시한 자는요,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전화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문제집 보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읽어보시면 거의 여기서 걸려듭니다. 걸려드니까. 자,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자, 공시지가제도 있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주어지는데, A라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이 아닌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 표준지를 주변에 있는 걸 뽑아내서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표준지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 뭐라고요?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324페이지 1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표준지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맞고. 3번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국토교통장관, 얘는요 시군구청장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죠? 예, 그때는 자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에, 자, 5번의 두 번째 줄에 개별 공시지가 있어 없어요? 네, 5번의 두 번째 줄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시군. 그래서 앞부분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우시고 시군구청장은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다시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결정 공시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이 1월 1일 날짜일 가치를 가지고 언제요? 5월 31일까지 공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요, 자,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4월 30일 날 토지가 분할될 수도 있어 없어요? 아니면 합병될 수 있죠? 그러면 필지별 가액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곧바로 4월 20일 날 분할 합병했는데 5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공시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 이 그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따로 정해줍니다. 아, 이 기간 동안에 그 분할 합병될 수 있어 없어요?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 있죠. 그 나중에 좀 어렵게 물어보면 그거까지 물어보는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해 주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개별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 볼게요. 표준지의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일단은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표준지를 선정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으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기업번은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지가를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지가가 아주 평균적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평균. 대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중용성이다. 뭐라고요? 중용성은 뭐냐면 이용 상황이라든가 형상, 면적 등이 표준적이다. 평균적. 이용 상황이라든가 면적 이런 게 어떻다고요? 거의 평균적인 용도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디귿번은요.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일시적인 두 번째 줄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안정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을번은 확정성이 있다. 뭐라고요? 확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하고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구분이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4가지 조건을 갖춘 땅을 뭐라 한다고요? 표준지에서 정답은 2번 답하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러면 1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준지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에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 있죠? 틀린 겁니다. 안전성 하면 틀린 거예요. 5번에 안정성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거의 없으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뭐라고요? 참고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작성할 때는요, 만약에 이 표준지의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이 표준지가 무슨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알겠죠?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3번에 4번이 틀렸는데 표준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있죠. 이러한 정착물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걸로 보고 평가합니다. 존재하지 뭐라고요? 않는 걸로 보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표준지에 건물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옛날에 이거를요 독립평가라는 용어 쓰긴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4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읽다 보면은 이렇게 걸려듭니다. 걸려든 걸 답해야 되지.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요 요것만 해더라도 막 몇 분씩 걸립니다. 4번에 2번이 정답인데 자 아까 자 2번은 좀 어렵네요. 만약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했죠? 그리고 얘는 부지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번 좀 어렵네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라든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할 수 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이 32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는 개별 공시가는 조세라든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입니다. 알겠죠? 물론 다른 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조세라든가 뭐예요? 부담금. 자,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틀렸네요. 토지 가격 비준표는 아까 뭐라고 해요?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1번부터 틀렸고 2번에 보니까 재산세를 과세 표준에 결정할 때라든가 3번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표준에 결정할 때라든가 5번에 개발 부담금 이런 거 있죠? 결정할 때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는 거 있죠? 조세라든가 부담금 책정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은 뭐 이런 게 있다.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 기준 이런 것들도 개별 공시가로 한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딱 찾아낼 수 있는 게 1번 찾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찾기 힘듭니다. 6번 볼게요. 틀린 것은 2번에 볼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틀렸네요.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할 수 있다. 그때는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가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부동산원에다 의뢰한다. 1번 맞고 2번 볼게요. 표준주택 가격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평가 기준. 2번 볼게요.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표준주택은요. 자,
내 단독주택이 표준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얘는요, 개별주택 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표준주택 가격이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주택 가격. 자, 3번 볼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자, 보세요.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은 무슨 용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려고 쓰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4번에 볼게요.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조세를 부과하는 데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이런 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자, 표준주택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 자, 보세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 자, 첫 번째 줄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지우세요. 뭐라고요? 공동주택은 지우시고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이죠. 요거 얘기합니다. A, 표준주택은 어디서 뽑는 거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뽑는 겁니다. 이렇게. 자, 7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정답은 5번인데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누구한테 이의 신청해야 돼요? 시군구청장. 딱 기억하고 있다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주택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 가격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으시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시군구청장. 틀렸고 8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2번에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틀렸네요. 공동주택 가격은요, 구분하지 않고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로 공시한다고요? 구분하지 않죠? 뭘로만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자, 읽다 보면 걸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냈는데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9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표준주택은요, 어디서 뽑는 거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거 있죠? 이걸 뽑는 겁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지우세요. 지우시고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 1번 틀렸네요. 맞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0번에 개별 공시지가는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에게 30일 내에 하는 겁니다. 2번 틀렸네요. 2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으시고 시군구청장,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요게 틀렸죠? 11번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관할구역 안에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이 아니라, 자, 보세요. 개별 공시가는요, 자,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필지별로, 거기 써놓으세요.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필지별로 뭐라고요?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게 개별 공시가지, 표준지가 아닙니다. 요 표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틀렸네요.
구분하지 않고 공시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한다. 3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거 맞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는 거죠. 결정해서 공시한다. 결정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별 공시가 및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은 누구한테 이의 신청해야 돼요? 시군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시군 구청장.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은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다. 표준주택 가격은 지우세요. 지우시고, 개별 공시지가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뭘 기준이라고요? 조세를 부과하는 거는 기준은 맞는데, 표준주택 가격은 요걸 가지고 조세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요, 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 틀렸고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옳은 것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요, 평가할 때는 여기에 뭐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요, 지상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다 없다고 하장을 평가합니다. 없다고. 자, 1번 볼게요. 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그 밖에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맞고. 2번 볼게요.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가격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에 볼게요. 3번에 두 번째 줄에 개별 공시가 있어 없어요? 3번에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개별 공시가 있어 없어요?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앞쪽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으시고,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요, 자, 이 표준주택의 전세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있죠? 전부 다 없다고 가정하 평가합니다. 깔끔한 상태에서. 4번 볼게요.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주택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적정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이죠? 이런 상태로 평가합니다. 5번에 공동주택 가격은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로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한대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계속 떠들었더니.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2층짜리 상가 같은 게 있다. 2층짜리 3층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을요, 이런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에 줍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일반 부동산, 상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상가. 되겠죠? 2층, 3층 일반적인 주변에 상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일반 비주거용을 얘기합니다. 비주거용은요, 이렇게 2층, 3층짜리 상가가 있다는 얘기, 주변에 있는 거, 이거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일반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반 부동산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상가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표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 뭐라고요? 표준 부동산 가격해 줍니다. 비주거용을 얘기합니다. 상가, 공장. 이걸요, 표준 부동산 가격이다. 표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요건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시군구청장은요,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상가라든가 공장이 있죠?
전부 다 평가해 놓은 거를요. 개별 부동산 가격. 뭐라 한다고요? 개별 부동산 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구분 구획된 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요. 집합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집합,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집합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 놓은 걸 뭐라고요? 집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집합 부동산 가격.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단독주택은 여기서는요, 일반 부동산. 그리고 아까 아파트 같은 거는 뭐라고요? 집합 부동산. 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332페이지에 틀린 것은, 자, 5번 볼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요건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A.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13번 볼게요. 자,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있죠? 개별 부동산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도 다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우시고 시군구청장은 했죠? 시군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있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동산을 지우시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을 현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는 얘기죠. A. 이 개별 부동산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 깁니까? 이렇게. 긴 건 딱 질색인데, 짤막짤막 해야 좋은 건데. 그렇지 않나요? 어지러워요? 어지럽더라도 이렇게 잘 읽다 보면, 요거 잘 읽다 보면 걸려듭니다. 걸려드는 걸 딱 체크해야 되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알겠죠? 문제 풀이할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앞부분에 답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이런 문제. 길 거는요, 앞부분에 딱 답이 나오면 체크하고 얼른 넘어가면 되죠? 아닌가요? 뭐 별로 호응이 없네요? 맞아, 안 맞아? 앞부분에 딱 있으면 다 얼른 맞히고 얼른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긴 거는 딱 질색입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334페이지 볼게요. 틀린 것은, 자, 4번 볼게요. 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예.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도 4번 틀렸네요. 시군구청장 지우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아니면요, 자, 이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되죠. A.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은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자, 다시 할만한가요? 자, 이렇게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 쓰는 거 있죠? 하시면 돼요. 개 같은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몇 가지 하시면 돼요. 자, 시간대가 애매한데 그래도 좀 하다가 좀 끝내겠습니다.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다 집에서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자, 어디냐면요. 우리 유학집을 보겠습니다. 유학집에. 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자,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수요 함수.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딱 갖고 있습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자, 2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수요 함수. 자, 여기 이제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대림 아파트가 딱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이 편한 세상. 요거를 XG 해줄게요. 요걸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 구입량에, 그러니까 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뭐 비싸니까 뭐 1억 가지고 이거 사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좀 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를 구입할 수 있냐,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겁니다. 자, Q라는 거는 수량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인데 말이 기니까 그냥 소비량. XJ는요 대림아파트. 자, 그럼 대림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나열해 볼게요. 먼저 대림아파트 가격.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싸면요 많이 구입할 수 있네요. 맞죠?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외에도 소득 같은 거 볼게요. 소득. 자, 이 사람이 원래는 20평짜리 딱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대요. 회사에서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돈 소득이 늘어나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가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원래 요걸 구입하려고 구경하러 갔다가 아직 산 건 아닙니다. 사려는 의사만 있는 겁니다. 요거 사려고 갔더니 자, 갔다가 이제 구경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삼성 아파트도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레미안. 같은 지역에 있고 보니까 내부 설비도 거의 비슷하길래 자, 물어봤더니 얘보다 얘가 훨씬 싸게 판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거 외에도 금리. 요즘에 금리가 약간 내려가는 바람에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약간 금리도 영향을 받고 세금. 이 지역에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요. 자, 그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담이 없으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네요. 자, 이런 거에도 선호도. 원래 대림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다른 거 살려도 이거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광고가 많아지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습니다. 아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아니면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는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와 예로 딱 쪼개본 다음에 얘는요.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나머지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 딱 구분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 수량, 마샬은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갑 입장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인 보통 사람입니다. 또라이가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은요. 여기 평당 1,500만 원이라면요. 아파트 30평짜리를 딱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연유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사가 20개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개가 참여하려고 했답니다. 아파트가 많아져 적어져? 자동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럼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 평당 신났네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이 수점을요.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디맨드 해줍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인 거고 원래 그 경제학에서는요.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다, 현시선호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려고 하죠. 비싸면 더 사려고 한다. 이거를요 수요의 법칙이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요 우하향한 형태다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대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 합시다. 자, 2명밖에 없다면 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격대별로 수평적으로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가 아니라 암기하세요. 자, 얘는 좀 그림을 그리면 좀 완만한 형태로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완만한. 그래서 얘들은 좀 급한 형태,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러면 근데 여기는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더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쳐야 돼요. 가격대별로 수평적으로 합쳐야 됩니다. 이걸요 시장 수요 곡선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매우 중요한 거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28페이지 볼게요. 중간 정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뭘 가지고 분석하다고요?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가격이 변하죠. 그럼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알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요걸 A점. 근데 1,200만 원 하락하니까 50평짜리 구입하려고 한다. B점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선을 타고 이동했네요. 선을 타고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까? 맞죠? 가격이 하락해서.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섞어서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여기서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자, 지금부터 A에서 B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B에서 A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40평을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40평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40평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50평 구입하려다가 60평 구입할 수 있네요.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변해서 온 거죠? 지금부터 이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요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니 뭐 중요하다며 뭐 필요 없으니까 항상 논리 자체를 간단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이때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인 거를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요거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자, 삼성을 싸게 분양한다. 그럼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세금도 인하되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좋아지면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광고가 많아지면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사요 올라간다면서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인구 같은 게 많아진다면, 자, 이 지역 전체에는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소득과 관련돼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가격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남았는데, 요거 했다가는 날 셀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요 정도만 하죠. 다음 주에 다시 요거 그대로 그릴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요것도 요거 남겨놓고 딱 그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원래 좀 더 많이 했는데 이거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많아서.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자, 이 정확히 문제를 하나하나 다 뭐 꿰차면서 하나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방학 때 뭐 놀러도 한번 애들이 가자고 하면 갔다 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하나하나 뭐 어려운 문제 다 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해하겠다 그러면 아주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푸는 문제 위주로, 저랑 같이 틀린 문제 위주로만, 틀린 질문 위주로만 쭉쭉 정리하셔도 엄청나게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쭉쭉쭉 많이 나갈 거니까, 잠깐만요.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찢어 갖고 다니는 바람에,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정신 못 차리네. 자, 거기요. 자, 115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115페이지. 거기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쭉쭉 나갈 거니까. 자, 7번에 다 끝낼 겁니다. 7번에.